네, 주제 44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44부터는 세 번째 중단원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중단원의 이름은 민족운동의 성장입니다. 민족운동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민족이 운동을 합니다. 한민족이 운동을 하네요. 무슨 운동이냐? 바로 일제한테서 벗어나려는 해방운동, 독립운동,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독립운동 혹은 일제로부터 해방하려는 그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 44는 그 중에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만주 지역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나를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다양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들을 배웁니다. 네, 오늘은 만주 지역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주 지역입니다. 만주 지역. 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독립군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다양한 독립군들이 어떤 마음으로 독립전쟁에 임했을까? 이거 뭐 핵심 질문, 이거 수업 안 들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아는 사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84페이지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나오는데, 여러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는 뭔가 그래도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특히 영화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들 고조 할아버지가 활약한 청산리 전투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세요. 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으려면 당연히 군대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조선 독립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독립군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배웠어요. 그쵸? 언제 배웠냐? 국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배울 때 만주의 서간도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간도의 북로군정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북간도에는 대한독립군이라는 독립군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독립군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한반도로 넘어가서 일본 경찰과 군대와 전투를 벌이며 국내에 진입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간도, 북간도, 그러니까 한반도 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진입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당연히 그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그 만주에 있는 이러한 독립군 군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배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군이 독립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최진동이 근거지로 삼고 있던 봉오동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화 봉오동 전투라든가 많은 교과서에서 약간 간략화하거나 왜곡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봉오동 전투 하면은 홍범도 장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계속 나왔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가져왔다. 그렇게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이 마치 봉오동 전투에서 1인자였고 활약했고 주인공이었다고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이 봉오동은 최진동과 그 가족들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가꾸고 독립운동을 벌이던 중심지였어요. 이러한 곳에 홍범도 장군이 참여해서 같이 힘을 모아 활약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오동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무슨 동, 창천동, 뭐 서교동, 동교동, 상암동 하듯이 그런 동인 줄 아시는데 그 동이 아니에요. 이 동은 그 골짜기 동자라고 해서 그 봉오골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산속에 높은 이렇게 골짜기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봉오동입니다. 그 큰 마을에서 일본군을 매복전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입견과 다르게 굉장히 최신식 무기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이 당시 독립군들이 군자금을 모집해서 최신 무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봉오동에서 우리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봉오동 대첩이라고도 합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도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한 결과 일본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저 조선의 독립군들이 우리를 이기다니 저 자식들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거를 일으킵니다. 훈춘 사건이 무엇이냐면 청나라 말기,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말,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조선 말기인데 그 시기부터 여기 지도에 이런 만주 지역은 굉장히 그 마적단이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산적이에요. 산적, 해적, 산적할 때 그런 마적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마적단들. 그 중국의 마적단들이 많았는데 일본 애들이 그 중국의 마적단들한테 돈을 주고 오히려 야 마적단들아 너희 일본 우리 영사관 그러니까 외교관이 머물고 있는 영습관을 습격해달라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그 마적단들이 돈을 받고 일본의 영사관을 습격해. 일본인들한테 돈을 받고. 근데 일본인들이 이거를 핑계를 잡는 거지. 지금 마적단들이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잖아. 그거를 조선의 독립군이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핑계 대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군인을 만주에 파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말을 하는 거지. 야, 조선 독립군이 우리 영사가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조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보낼게 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전투가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병력이 파병되었는데 우리 독립군들은 다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봉오동에서 이렇게 청산리로 이동을 하여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뭐 백루구, 완운평 뭐 엄청 어랑촌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명한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네,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봉오동에서도 패배하고 청산리에서도 패배한 일본군한테 한번 일본군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엄청 분노를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아주 무식하면서 잔인한 짓을 벌입니다. 바로 간도 참변 혹은 경신 참변이라고도 하는데 1920년 분노한 일본이 그냥 무차별로 수많은 이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그냥 다 죽이는 이 간도 참변을 저질러요. 1920년 겨울에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군들, 특히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러시아 그리고 북만주, 북쪽으로 계속해서 퇴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배웠어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 소련이 누굴 지원한다고 했었죠? 그쵸. 식민지 국가들을 지원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야, 조선, 너희 독립군도 우리 러시아가 지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도 참변으로 희생당한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이 자유시, 러시아 자유시 혹은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만주에서 이제 살 수 없었던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자유시 지명 이름이에요. 뭐 자유로운 시가 아닙니다. 이때 독립군의 뭐 핵심 멤버가 뭐 이동휘 이런 분입니다. 우리 이동이 계속 배웠었죠. 임시정부에 참여했었지만 임시정부에서 외교일지, 무장일지, 그 노선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무장을 강조하던 이동희가 탈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유시에 도착한 독립군들 사이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독립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만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지휘권을 차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 적군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알면은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적군이라는 거 있었다고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계속 배웠던 사회주의 정부의 군대를 적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배경만 설명하자면 러시아에서 그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백군이었습니다. 백군, 흰 백자. 그리고 그 사회주의 정부의 군대는 적군이었는데 그 적군이 우리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우리 독립군끼리 내부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적군이 약간 서열 정리를 해주려고 야 너희 다 무장 해제해. 이 군대 밑으로 그냥 다 들어와.
너희 해산해버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쟁이 있었고 적군이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또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적군이 우리를 또 죽이고 이런 이거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봉오동 전투부터 자유시 참변까지 순서가 많이 나와요. 순서를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은 봉오동 전투가 시작이니까 이거는 외우기 어렵지 않죠. 봉오동 전투 이후에 훈춘 사건, 아니죠. 봉오동 전투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리고 훈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봉오동 처음 딱 세워두고, 훈청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처,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에서, 훈청간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시 참변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죠. 우리 독립군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몇몇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투쟁을 지속합니다. 그 어떤 투쟁을 지속했는지 우리 바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연해주, 러시아 이 자유시에 남아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 연해주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그들을 강제 이동시켜요. 이런 걸 슬픈 이주민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인들이 저 멀리 무슨 스탄 스탄 이런 곳으로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고려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유명한 그 세계 챔피언 복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이름이 뭐였죠?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그분도 이런 몇 대 고려인 해가지고 외할머니인가 증조할머니가가 희생당한, 그러니까 이주민 출신의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슬픈 역사가 어쨌든 많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구나. 신기하네. 생각나면 말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슬픈 역사 간도 참변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 일본군이 이 민간인들 머리에 총 겨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학살한 사건입니다. 훈청간자의 간도 참변. 아까 만주로 내려와서 무장투쟁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그 무장투쟁은 보통 3부라고 합니다. 3부. 3개의 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지역별로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를 만들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불리는 3가지 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주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도 고생했지만 돌아와서 계속해서 통합을 위해 우리 힘을 모으자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참의부, 중간 지역에 정의부, 그리고 가장 위쪽에 신민부 해서 이렇게 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지도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외우냐? 신민부 신이야, 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신. 참정신. 그냥 이렇게 외웠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참정신. 신이니까 제일 북쪽. 신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참정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자치정부야. 그러니까 행정력을 갖췄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군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도와주고 세금 걷고 이런 자치적이면서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민정 조직의 성격도 있는데 군정 조직도 갖춘, 그러니까 약간 정부 느낌이 나는 그런 단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군대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아니요, 얘기 안 할게. 어쨌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 게 이 참의부가 임시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 가르칠 때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막 대놓고 만주에서 독립운동 할 수가 없잖아.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야, 너희 우리 임시정부 소속으로 해. 우리 산하로 들어와.
너희들의 활동을 우리 활동으로 할게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무장투쟁을 했다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참의부입니다. 참의부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임시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참의부거든요. 그래서 참의부는 임시정부 산하기관이었다. 그래서 참정신 꼭 암기하시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을 하니까 일본이 아예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미스야 협정을 중국과 체결합니다. 이 당시 중국은 신해혁명이라는 사건 이후에 신해혁명이 실패하고 전국 각지에 군대 벌열, 그러니까 뭐랄까, 군인 세력가들이 각 지역을 점령하던 시기야. 마치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들이 막 각 지역을 성주 장군을 자처하면서 다스렸듯이 이 당시 중국은 군대 세력가들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시기야. 근데 만주 지역의 유명한 군벌이 장장림 혹은 중국 이름으로 장쩌린이라고 합니다. 장쩌린. 그 장쩌린이라는 인물이 중국 만주 지역의 군벌이었는데 그 장쩌린과 일본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미세 협정이야. 왜 맺냐? 목적이 독립군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독립군 색출.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 군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우리 독립군 잡아야 돼. 너희가 협조 좀 해라. 만주 군벌, 야, 장쩌린, 너희가 독립군 체포해서 우리 일본군한테 넘겨줄래? 우리가 그만큼 너희한테 돈도 줄게.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지명수배하는 독립운동가 있지? 그럼 너네가 잡아서 우리 넘겨주고, 또 너희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들 다 해산시켜. 허락하지 마. 도와주지 마. 무기도 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한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여러분들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했겠어요? 그쵸? 나라를 위한 마음, 가족들을 위한 마음. 이렇게 미세 협정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고 독립운동을 그만뒀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기 앞장서서 미세 협정을 좀 보세요. 조선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조선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같은 산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세 협정을 중국의 만주 군벌인 장장님과 체결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세 협정으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제약이 세집니다. 당연히 세지죠. 그런 상황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중국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부를 만들었지,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딱 이렇게 나뉘어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공산당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파, 자유의 영향을 받은 국민당,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였어요. 서로 세력을 잡아서 정부를 차지하고 일본과 그런 군대 세력 군벌을 몰아내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 둘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 군벌 세력들 있죠.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전국 각지의 그 군벌들. 그 군벌들이 굉장히 나쁜 애들이야. 막 세금 삥 뜯고 막 독재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야, 우리 힘을 모으자. 국민당, 공산당, 우리 하나로 힘을 모아서 중국을 잘 만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국공 합작이야. 누구누구의 합작품 할 때 그 합작. 국민당, 공산당이 합작을 해요. 이게 중국 역사에 두 번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합작이라 1차 국공 합작입니다. 중국의 군벌들을 몰아내기 위해 국공 합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념과 생각이 다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남한과 북한이 팀을 맺은 거야. 정말 이념이 다른 세력이 합작을 하니까 중국, 조선 이런 각지에서 충격을 먹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특히 안창호 같은 인물이 우리 조선인들도 이념을 떠나서, 생각을 떠나서 좌우 세력이 하나로 모인 유일한 당, 민족의 유일한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념의 차이를 극복해서 다양한 단체를 통합하는,
통가라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 중국 각지에서 일어나요.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서 좌우 세력이 합쳐진 신간회가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만주에서는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삼부 전부 다 좌가 아니라 우파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기보다는 그 민족주의적인 우파 단체들입니다. 자유, 자본, 우파, 오른쪽 단체가 삼부들인데, 그래도 이들이 삼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안 좋다. 우리 민족유일당 운동이 지금 통합이 대세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삼부도 통합하자라고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삼부는 여러분, 이 만주 지역은 조선보다 땅덩어리도 커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임시정부 배울 때부터 계속 배웠지만 다양한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 통합 논의 끝에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남만주의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의 혁신의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암기할 게 많은데, 남만주의 국민부에서 당을 만듭니다. 민족유일당처럼 하나의 당을 만드는데, 남만주에는 조선혁명당입니다.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당에서 만든 군대가 조선혁명군.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혁신의회가 해산되고 나중에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당을 만들었죠. 그럼 당연히 군대를 만들겠죠. 독립군, 한국독립군. 선생님 외우기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북만주는 앞에 다 히읗이 들어가.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북만주, 흐흐흐.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혁신의회, 흐흐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국민부는 나머지 그냥 조선 들어가는 거. 남만주는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다 외우시면은 또 외울 게 있어요. 주요 전투가 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북만주에 있던 혁신의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남만주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령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로 달달 외우세요. 한국독립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이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청산리와 함께 3대 대첩으로 손꼽혀요. 대전자령.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이렇게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북만주의 한국독립군, 이 전투는 어쩔 수 없다. 직전에 좀 외우세요. 네, 방금 내가 지도를 통해서 한 내용이 여기 위에 부분이에요. 이거 뭐 그래서 또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네 그냥 글로 써 있는 거야. 얘들아 봐봐.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을 내가,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부 통합 운동으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생겼죠. 근데 일제가 만주사변까지 일으켜.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노리는 거야. 식민지 조선을 만들었지. 이제 그 위에 만주까지 점령해서 중국까지 이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만주에 쳐들어가. 만주사변. 그리고 1932년에 만주에 국가를 만들어. 그게 만주국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감정이입 질문 던졌지. 핵심 질문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심정으로 운동했을까? 그래,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나온 전투들이 남만주의 영릉과 흥경성, 북만주의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힘들면, 환경이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래서 더 이상 만주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이 조선혁명군 그리고 한국 독립군들이 점점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 관내. 그러니까 여러분, 관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죠. 관내가 어디냐면은 그 관이라는 게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산해관이라고 해서 그 만리장성의 끝을 산해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내, 그러니까 만리장성 아래, 그러니까 만주 같은 그 중국 외곽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관내라고 뜻합니다.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을 관내라고 하는데, 그 관내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치 빠르면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임시정부랑 많이
통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특히 그 한국 독립군, 지청전이 이끄던 한국 독립군이 관내로 이동해서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임시정부를 중요시하게 외우는 거죠. 근데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계속 만주에 많이 남아서 활동을 해요. 많이 관내로 가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삼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파, 그 민족주의적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도식화해서 사회주의를 좌라고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그들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은 이 우파 단체입니다. 근데 이 우파 단체들이 지금 관내로 이제 많이 이동했잖아요. 그럼 만주는 텅텅 비었네? 독립운동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당, 사회주의자니까 공산당이겠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유격대,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만주국도 수립되고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규모로 대놓고 그런 독립군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소규모의 유격대, 치고 빠지는 유격대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생긴 게 동북인민혁명군이야. 유격대들을 통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은 1930년대에 만주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자들의 유격대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관내로 이동한 후에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주도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동북항일연군 안에 이 동북항일연군과 동북인민혁명군은 여러분들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중국인들도 많았어요. 중국 공산당들. 근데 한국인들끼리,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의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조국 광복회입니다. 조국 광복회인데, 근데 여러분들 조국 광복회가 왜 중요하냐면, 조국 광복회는 일단 무조건 암기하세요. 여기서 이것도 좌우 협동 전선이야. 그러니까 아까 민족유일당 운동할 때 이념을 떠나서 모였다고 했지, 좌우가. 이것도 좌우,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모이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인데 민족주의자들도 포용하는 단체였습니다. 그게 무슨 단체라고요? 조국 광복회. 이 조국 광복회랑 아주 관련 있는 인물이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이 조국 광복회 세력이 나중에 해방 후에 한반도에 내려와서 북한에 자리 잡아서 북한의 지도부가 되는 겁니다. 그 김일성, 갑산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 왼쪽 지도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오른쪽 지도는 그 만주의 사회주의자들, 방금 직전에 공부한 거 있죠. 그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관내, 그러니까 중국 내부로 이동하니까 그 지역에서 활약했던 그 사회주의자들의 전투를 선생님이 가져온 겁니다. 이거 참고로 얘기해줘야겠네. 그냥 교양으로. 여기 보천보 전투 보이죠? 보천보 전투는 많이 옛날에 교과서에 많이 있었던 전투인데 이 전투가 그 김일성과 관련된 전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겠죠. 재밌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웠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사 과목이에요. 참 이렇게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역사가 쉬운데 어렵지 않고 재밌는데 왜 역사가 재미없냐고 하면은 결국 외워야 되는 거니까. 시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그냥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쳐. 그냥 애들 오늘 역사 수업이야. 우리 재미나게 그냥 스토리 하나 들어볼까? 라고 하면은 그래도 물론 자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냥 내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뭔가 들으면 재밌고 유익하지 않나요? 그쵸? 뭔가 알고 싶고 어떻게 왜 우리가 지금 일본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왜 우리가 중국과 이런 관계가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도대체 뭐고 왜 우리는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정말 교양 과목인데 다 시험을 봐야 돼서 암기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아니지, 그치? 예, 사실이지. 그런 것 때문에 역사가 참 슬픈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험 점수보다 이런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의열단으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